안녕하세요. 저는 6살, 8살의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애들 아빠는 40대 중반이고 맞벌이로 지내며 둘이서 벌어오는 월 수입은 세후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마저도 부부끼리 살면 여유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집 사느라 빌린 대출금 갚고 애들 대학 등록금에 이것저것 미리 저축하고 쓰며 생활을 하다 보니 빠듯한 게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넷이서 살아도 빠듯할 형편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합가하며 사느라고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입 하나 더 늘었을 뿐인데 생각보다 지출이 크더라고요. 애들 학원 한두 개 정도는 보낸 값만큼 지출이 생겨났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랑 같이 사셨던 건 아니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병원 들어가시면서 상의도 없이 사시던 집을 팔아버리더라고요. 그게 벌써 3년 전입니다. 멀쩡한 집 한 채를 팔아버리고는 혼자 살기 무섭고 적적하다며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던 시어머니의 무대뽀에 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짐 싸들고 들어온 자기 엄마를 쫓아내기도 뭐하다며 남편은 그냥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로 은연중에 합의를 내버렸고요. 정말 갑작스레 시작된 시아버지의 병치레에 시어머니와의 합가 생활이었어요. 제가 맞벌이를 하느라 하루 사는 게 빠듯하고 고단함이 연속이었는데 맞닥뜨린 상황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시아버지가 병치레를 오래 하시지도 않고 곧이어 돌아가시게 되면서 수고로움은 거둘 수 있었으나 여전히 제게는 시어머니라는 큰 고비가 있었네요.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딱히 당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냥 보통 가정이었고 보통스러운 관계였어요. 부부가 직장 다니며 너무 바빴다 보니 시댁을 먼저 신경 써볼 여유조차 없었고 남편이 알아서 시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리며 살아왔었던지라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 제 부모님 챙기기도 바쁜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부터 팔아버리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시는 시어머니의 배짱을 보고 난 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합가를 하려 하는데 상의조차 안 하고 오려고 하셨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수동적으로만 시어머니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머리가 뻗치기도 했답니다. 애들은 아직 어리고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싸움은 늘 일어나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면서 시어머니로 인해 더 많은 지출이 생기고 더 많은 집안일이 만들어지는 걸 보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네요. 미안해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그 뻔뻔함에 찬물을 끼얹고 사람답게 사시라 호소를 해야 하는 저의 갈등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둘 다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았어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부쩍 더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 학교 보내는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하나 없는데 부부가 출근까지 해야 하는 와중에 둘째 아이도 챙겨야 했으니 그 고통은 말도 못했네요. 어디 친정에라도 부탁을 하고 싶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를 하고 계셨기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쉽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냥 불편하니까 부르고 싶지가 않아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주말이 되면 온전히 침대 위에서 쉰다는 생각보다는 한 주 동안 미뤄왔던 집안일을 모조리 다 끝내버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보냈답니다. 몸이 힘들어 직접 요리를 하기보다 배달음식을 시켜 때운 적도 많았어요. 집 주변 시장 같은 데를 가면 반찬도 많이 팔고 있어서 거기서 사다가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이건 다 저희 부부가 너무 바빴으니까 어떻게든 숨 좀 쉬고 살려고 해본 저희 편의 생활이었습니다. 누가 대신 반찬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봐줄 것도 아닐 텐데 제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끝의 결과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학가를 하려고 쳐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이런 편의 생활은 모조리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쫑이 나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밖에서 음식도 못 사오게 하고 배달 음식은 애들 키가 안 큰다면서 시켜 먹지도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 흔한 치킨 한 조각조차 말입니다. 저희 애들 아빠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제 키는 170인데 애들 아빠 키가 170이라 제가 밖을 나가더라도 힐을 잘 못 신습니다.
애들 아빠가 뭔 말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여자보다 작다며 기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시어머니가 마음에 담고 계셨던지 부쩍 우리 애들 키 안 크면 책임질 거냐는 소리를 해가시면서 음식 먹이는 걸 단속하시더라고요. 지들 아빠 닮아서 안 크면 어쩔라 그러냐면서 밖에서 반찬을 사온 거면 이걸 어떻게 믿고 먹냐 요즘 애들은 라고 쓴소리를 날리셨답니다. 배달 음식은 애초에 시키려고 할 때부터 핸드폰 집어넣어라 집에서 밥해라 라고 하며 단속을 하신 바람에 배달 어플을 켜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이나 밥을 해주시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믿지 못하겠다고 단속을 할 거면 집에서 노는 동안 요리라도 좀 해놓으시면 좋으련만 살림살이에 전혀 보탬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흔한 계란말이조차 미리 만들어서는 제 일을 거들어주려는 노력조차 해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는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이미 진절머리가 날 대로 난 상태였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함께 살게 된 거 이왕이면 말싸움 없이 좀 잘 살아보자며 시어머니 말씀에 고분고분 받들기만 했었는데요. 아휴, 이게 참 갈수록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어째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다 모아보면 애들 키가 안 자라는 건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한테 일 하나 정도 더 시켜보겠다고 집에서 무조건 밥을 차리라며 때를 쓰는 걸로 밖에 보이질 않았네요. 학교 생활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애들 키 걱정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냥 저한테 밥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해먹는 게 최고라면서 돈을 아끼라고 말이죠. 누군 돈을 아끼고 싶지 않아서 밖에서 반찬을 사먹는 줄 아냐며 바빠 죽겠어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얘는 너 혼자 키우냐? 왜 너 혼자 유별이냐? 라고 말이죠. 애초에 이해라는 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매번 꺼내는 말마다 제 빈정이 뚝 떨어지게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힘들지 않냐는 위로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인 전 도대체 왜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 바람에 남편과의 부부싸움도 유독 더 잦아졌고요. 그렇게 불편해 죽겠고 제발 좀 나가졌으면 하는 시어머니와의 합가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어요. 그러는 사이 몇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시어머니께 통보를 했었답니다. 밖에서 일하고 애들 돌보느라 요리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도와줄 것도 아닌 것 같으니 반찬 구비는 제가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말이죠. 또다시 거면 그 시간에 직접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며 이 집안에 계시는 이유 좀 보여달라고 하니 입을 꾹 다물고는 불만 가득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대놓고 욕먹을 각오를 해가면서 시장에 가다가 반찬을 사왔습니다. 집에서 마음먹으면 주말에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하시는 짓이 너무 화가 나고 방치하려는 남편의 태도가 속이 터져서 그냥 밖에서 사 먹기로 다짐을 했어요. 당연히 반찬 사는 돈은 애들 아빠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고요. 지도 돈이 아까우면 시어머니한테 뭐라 잔소리를 한 번 정도는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남편 카드만 썼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주방에 참 볼 때마다 칙칙하고 날이 선 게 들어가기도 싫게 생겼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하다못해 요리하는 게 싫다며 주방이 못생겼다는 핑계까지 대려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애들 시키고 숙제 봐준다고 퇴근하고도 한참을 제 얼굴 하나 닥지를 못한 채 애들 옆에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런 저를 보면서 말을 걸겠다고 한 게 이 말이었답니다. 그러니 저는 어쩌라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여자가 주방을 좀 틀락거려야 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람이 들어가 있질 않으니 횡해 보일 수밖에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자기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짜증을 부리다가 휙 가버리시는데 정말 벙쪄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본인도 여자면서 본인이 직접 부엌에 들어가 뭐라도 손을 가져다 대면 될 것을 왜 바빠 죽겠는 걸로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중인 죄 없는 저한테 잔소리를 퍼붓냐고요. 왜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오는 내가 부엌에를 들어가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시어머님의 말다툼에 날은 날대로 선 상태로 결국 관계의 금이 단단히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도발로 인해서 가뜩이나 회사 일로 민감하고 바빠 죽겠던 저의 화가 폭발을 해버리는 상황이 펼쳐졌답니다. 아침부터 정말 요란스러운 날이었어요. 작은 애가 아픈데 큰애 초등학교를 보내야 했는지라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각자 애들을 맡아 챙기느라 새벽부터 일어나 정신이 없었죠. 큰애는 초등학교가 하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꼭 근처까지만이라도 바래다 줘야 마음이 편했는데 둘째 애가 아프니 유치원에 보내지를 못하는 바람에 둘째 아이까지 데리고서는 첫째 아이 등교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회사에다가는 뒤늦게야 오전 반차를 쓴다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전쟁과도 같은 아침을 치러냈습니다. 남편에게 도와달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날만큼은 회사를 빠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말하기도 입 아프지만 그 난리를 치며 저희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아침에도 혼자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서는 나올 생각도 안 하셨어요. 아이 등교를 시켜줄 법도 하신데 아침마다 본인은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나와볼 생각도 안 하셨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자초해서 회사를 빼먹는 수밖에요. 그렇게 큰애를 등교시키다가 가는 길에 아는 학부모와 아이 친구를 만나서 같이 등교를 보내버렸고 저는 작은 아이를 들쳐업고 택시를 타고서는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애가 링거를 마는 동안 내내 곁을 지켰고 그러다가 아이를 집까지 도로 바래다주고 나서야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혼자 TV를 보며 사과를 깎아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바쁘다며 시어머니는 쳐다도 보지 않았고 애를 눕혀놓은 후 얘가 아프니 한 번씩이라도 꼭 봐주세요.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장님 배려로 제가 좀 일찌감치 퇴근을 했어요. 딴 길로 새지 않고 바로 내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집으로 오는 길에 쓰레기장을 지나치는데 기분 탓인 건지 그냥 유난히 쓰레기 봉투가 많다며 시선이 한 번에 갔었거든요. 그리고서 집에 왔더니만 내 집 부엌이 텅 비어져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엌이 텅텅 비어져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했기에 아픈 작은애한테 죽이라도 끓여주려고 곧장 부엌으로 갔는데요. 그 무슨 미니멀리즘을 한다는 미니멀 유튜브에 부엌과도 다름이 없었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제가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니멀리즘엔 더더욱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냄비 하나 남아져 있질 않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선반이 있으면 그 위에 밥 해 먹을 때 쓰는 냄비가 있어야 하거든요. 얘들 밥은 삼시세끼 먹여야 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제가 요리하면서 쓰는 조리도구 같은 것들도 다 주변에 있어야 했고요. 이를테면 스테인레스, 집게나 후라이팬 같은 거 말입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선반 위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싶어서 눈만 껌뻑거리다가 뒤늦게야 실종된 주방 도구들을 찾겠다며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상부장이며 하부장이며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서랍을 열어가면서 주방 도구들을 찾았습니다. 베란다로도 뛰어가서는 혹여나 어딘가에 시어머니 혹은 애들이 장난친다고 숨겨놓은 건 아닐까 싶어 막 뒤졌죠. 하지만 끝까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 주방 도구들이 말이죠. 그리고 뒤늦게야 어머님 라면서 시어머니를 부를 생각을 했네요. 여기 있어야 할 것들이 어딜 간 거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부르자마자 추궁을 시작했죠. 가뜩이나 새벽부터 아픈 애 끌어안고 병원에 데려가느라 힘이 들 대로 힘든 하루였는데 퇴근을 하고 나서도 일이 생긴 것만 같아 신경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러서 대답을 해달라 물어도 시어머니는 혼자서 별 요란을 다 떤다는 표정으로 요동없이 절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내가 말했잖아. 주방이 너무 안 이쁘다고 칙칙하고 쇳덩어리 같은 걸로만 채워져 있는 게 보기도 싫고 네가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있던 건 싹 다 버렸다. 내일 퇴근하면서 나무 용기 같은 걸로 예쁘장한 것들 좀 새로 사와라. 라고 말이죠. 와, 어머님이 글쎄 기존에 있던 멀쩡한 주방 용기들을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내다 버렸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새 제품을 사들이면 며느리가 주방이 예뻐져 주방 일하는 맛이라도 들려 하지 않을까 싶어서는 제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말이죠. 그게 돈도 돈이었어요. 주방 용기들 세트로 한 번에 사는데 푼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너무 멀쩡했던 제품들이었는데 그걸 싹 다 상의도 없이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 천불이 났답니다. 내 집에 쳐들어오실 때에도 며느리한테 허락 따위는 구하지도 않더니만 이제 하다 남의 살림살이에 손을 대는 데에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져다 버릴 생각을 하셨다니 더 이상 제가 시어머니를 봐준다거나 아량을 베풀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거 뭐 맞짱이라도 떠야 하는 건가 싶어 잠시 머릿속이 어질어질했는데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시어머니를 엿먹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새로 부엌을 채우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씹어버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밖을 나갔어요. 본죽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남이 만들어준 값비싼 죽을 먹였고 결제는 물론 남편 카드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만 놔둔 채 바로 또 마트를 갔어요. 그리고는 마트에서 파는 만들어진 반찬들을 10만원어치 넘게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 5명이서 며칠이면 다 헤쳐먹을 양에 불과했는데요. 상관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반찬들을 사고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며 남편의 카드를 쓸 생각이었어요. 이유는 하나, 시어머니가 요리를 못하도록 용기들을 죄다 허락도 없이 가져다 버린 탓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무려 2주나 넘게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에는 미리 사놓은 반찬에다가 햇반을 꺼내서 애들한테 줬고요. 퇴근하고 나자마자 애들 둘만 데리고서는 밖을 나갔어요. 혹여나 우리 애들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쩌나 싶어서 저녁마다 한우고기며 갈비집, 돼지고기집에 데려가서 고기를 먹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결제는 남편 카드로 했고요. 제가 자꾸만 밖으로 겉돌면서 부엌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하려 하니 남편이 먼저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요즘 무슨 일이길래 자꾸만 퇴근하고서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밥을 먹냐고 말이죠. 하지만 전 꿈쩍도 않고 대답도 안 했어요. 그저 이렇게 쏘아대면서 입을 먼저 닫았죠. 눈이 있음 부엌을 가서 봐. 집주인 허락도 없이 주방용품을 가져다 버린 니네 엄마한테 가서 먼저 물어봐. 도대체 왜 그러는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가서 도대체 왜 마음대로 그걸 가져다 버려서 며느리랑 사이가 틀어지려 하시냐며 원망을 했고,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지들끼리 밥을 사 먹어? 싸가지 없는 것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제 욕을 날렸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지 혼자 냉장고도 자주 뒤졌고 사놓은 반찬이 떨어졌기라도 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깔아놓은 배달랩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밥을 차려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혼자 궁핍스러워 하셨죠. 밖에서 사 먹는 거 몸에 안 좋을 거라고 그렇게 며느리 앞에서 홍군형을 냈던 과거가 있는지라 차마 체면이 안 서는 건지 끝까지 밖에 나가 음식을 사드시려고는 하지 않으셨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동안은 시어머니는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어요. 제가 출근하고 나서야 편의점에라도 가서 컵라면을 드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쫄쫄 굶으셨답니다. 본인도 자존심이 있어서는 먼저 배고프단 말을 안 하셨고요. 그렇게 전 2주가 넘던 그 시간 동안 애들만 데리고서는 우리 셋이서 입호강을 했어요. 날짜별로 다른 고깃집을 다니고 이색 음식을 사 먹으면서 남편 돈을 썼고요. 애들은 애들대로 맛있다고 좋아를 하고 그냥 우리 셋이서 시어머니의 도발 하나로 인해 완전히 입호강을 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출근하면서는 애들한테만 밥을 먹이고 남편의 아침도 챙기질 않았어요. 일부러 애들 아침만 만들어주려고 하루치의 반찬만 사간 적도 있었죠. 그러니 슬슬 남편이 먼저 저에게 기어오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퇴근하면서 주방용품 새 걸로 사올게 라고 하며 어떤 스타일의 용기를 원하는지 출근 도중에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고요. 주방용품을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도 요리할 수 있잖아. 네가 직접 요리해서 먹을 건데 네가 알아서 사봐 라고 답장을 했더니 남편이 깨갱하고서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도 요리할 거야. 아침마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출근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이제라도 내가 아침은 차릴 테니까 뭐 화난 거 있으면 이제 다 풀자, 응?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화를 가라앉히라 애원을 했답니다. 본인이 아침은 직접 차릴 수 있다고 제 말에 다 동의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밥 가지고 서로 투쟁을 하지 말자고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근슬쩍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지난 몇 주 동안 밖에 나가 저녁 사 먹는다고 돈을 얼마나 쓴 줄 알아? 우리 둘 다 월급쟁이고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돈 쓰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해줬어요. 너 말 한번 잘했다. 우리 둘 다 월급쟁이고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형편인 거 뻔히 하면서 니네 엄마를 내 허락도 없이 데려온 건 아니잖아? 내가 니네 엄마 노후까지 책임져야 해? 니네 엄마 노후까지 책임지고 살고 싶음? 이제 너 혼자 살면서 너 혼자 효도하고 살아. 가짜는 효자 노릇 내 앞에서 그만하고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최후 통보를 했네요. 시어머니가 내 집에서 나가실 때까지 네 카드를 계속 쓸 거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시는 게 힘드시다면 봐주기는 할 건데 제발 내 집에서 얹혀 사는 미안함이라도 보이게 하라고 말입니다. 요리를 하든 애들 등원 등교를 도와주든 뭐든 좀 사람 구실 좀 하고 살라고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노인네가 나이 들어 염치 없는 걸로도 모자라 행동 하나하나가 어쩜 그리 파렴치하냐며 말이죠. 주방 용기도 버린 사람이 도로 사놓게 하라면서 네가 결제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것 정도는 본인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화풀 생각을 안 하니 말이죠. 이러다 꼼짝없이 이혼당해서 자기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상상까지 해버린 건지 그날 남편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은 먼저 도착해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자장면에 탕수육을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미리 장을 봐놨다면서 냉장고에 식재료를 한가득인 것도 보여주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튀어나왔어요. 내가 앞으로 요리는 다 하려니까 너는 내가 해주는 거 먹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식재료들로 요리를 할 사람이라는 걸 소개하더라고요. 내 집에 쳐들어온 이래 부엌에 가서 국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던 양반이 이제 와서 2주 넘게 밥을 못 얻어먹고 나서야 통달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먹는 반찬이 별로라고 말하시던 양반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정 만들기 힘들면 밖에서라도 반찬을 꼭 구비해 놓으려니까 걱정 말고 라면서 스스로 기어 제 기분을 맞추려 하셨답니다. 세상 미안해 죽겠는 어린 양 마냥 옆에 와서 남편의 말에 조곤조곤 거들어가면서 자기가 요리를 할 거라는 걸 몇 번이고 어필했어요. 그러니 나가서 아들 카드 쓰며 사먹는 것도 그만하라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말씀하셨죠. 그거를 보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먼저 백기를 들었다는 사실이 와 닿았습니다. 오죽했음 저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던 시어머니가 바닥을 쳐다보며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 나부를 떨어댈까 싶더라고요. 퇴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태도를 똑바로 하라고 닥달을 해줬을 남편의 성의도 상상이 되어 내심 흐뭇했고요. 왜 진작 이렇게 기어서 내 비위를 맞춰주려 하질 않았나 싶어 시어머니께는 새삼 뒤끝이 발동을 하려 했지만 저도 우리 남편 월급 모으는 걱정은 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그쯤에서 외식 결정은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요리를 하실 거라는 말에 몇 번이고 말도장을 찍으며 확인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껏 저희 집안의 부엌 풍경은 제법 바뀌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의 요리를 완전히 떠맡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애들 등원에 등교를 도와주고 저는 그냥 퇴근해서 애들 밥 먹는 거 돕고 숙제하는 것만 도와가며 전보다 훨 덜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저 이제서야 좀 두 다리 뻗고 몸 편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내 도우미 아주머니에 불과하다고 꾸준히 취급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중이고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또 게으름을 피우실까 싶어서 여태껏 저는 남편의 카드를 핸드폰 케이스 안에 챙기고 다니는 중이랍니다. 언제든지 애들 불러다 밖에서 우리 새끼리만 외식을 하며 돈을 쓸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요. 또 내 속 뒤틀리게 하면 한우집에라도 당장 가 고기를 털어 먹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